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을 향해 가는 시간, 꿈을 향해 가는 길, 꿈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15분 동안 함께할 새싹 강사 김강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대학교 사회복지 상담학과를 나왔습니다. 현재는 아주대학 교육대학원에서 평생교육 및 HRD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 강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사회복지사 1급, 그리고 평생교육사 2급, 그리고 청소년 복지사 2급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겨서 자꾸 도전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새싹 강사입니다. 아직 전문 강사로 뛰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 지식 면에서도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서 뛸 때 또 스킬, 노하우 그런 것도 아직 작은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현재 전문 강사로 뛰기 위해서 저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전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쉬운 둘의 대학교를 갔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왜 대학교를 가느냐? 굳이. 그리고 또 대학교를 가다 보니 학과를 선정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사회복지 상담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그거 자격증 따가지고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포화 상태인데 굳이 사회복지를 왜 전공하느냐라고 말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많으면 어때? 또 대학생 젊은 친구들이 많으면 어때?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의 길을 가는 거고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강사님들은 그럼 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사회복지학 개론이라든지 사회복지 관련한 전공 서적들을 공부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건 사회복지 공부에 상담학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가 있는데 그 상담 심리를 통해서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미처 저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면서 이 상담 심리 공부가 이렇게 나도 치유하지만 나중에 정말 열심히 전문적으로 간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위로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겠구나. 참 매력 있는 공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저희가 대상을 나누게 되거든요.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장애인이냐.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상자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전문학사 2년을 마치니까 자격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심화과정 3학년, 4학년 과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 3학년, 4학년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었고요. 또 그 욕심이 있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 평생교육론이라는 평생교육에 관한 장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현재는 31살인데 저희 딸이 언제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26살에 어떤 걸 꿈꿨어? 어떤 걸 생각했었어? 생각해보니까 저는 26살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을 열심히 살고, 남편 내조하는 거, 그 다음에 자녀 키우는 거, 시부모님 봉양하는 거, 그 외에 어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자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내 생각을 자꾸 하라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 생각이라는 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꾸 머리가 막 너무너무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무지했다, 정말 무식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생 교육을 하면서, 내가 26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도 역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그냥 학교를 무의식적으로 다녔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뭐를 했었지? 내 꿈이 뭐였지? 나는 꿈을 안 꿨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공 3학년에 올라가서 평생 교육을 접하면서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정말 이 할 수 있는 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던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것일까? 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을까를 생각하다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울 때도 제 자녀가 올바르게 잘 크게 하기 위해서 늘 부모 교육이라는 걸 받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서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교육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이 생각에 갇혀있지 않기 위해서 늘 뭔가를 끊임없이 책을 보고 찾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남들은 제일 어렵다는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공부가 한 번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늘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제 생각이 자꾸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그러면서 보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전에는 아주 작았는데 점점 큰 게 보이고 점점 내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꾸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내가 성장해야겠다, 내가 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우리 교육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잘하는 건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전문 강사가 된다면 잘 가르칠 수 있겠구나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내 대학 4년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남들은 굳이 이러는데 뭐 그냥 대충 학교 다니고 하겠다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나이는 시운이 넘었지만 내가 정말 20대 대학생이 뭐냐 착각을 하고 정말 열공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게 그냥 꼭 내가 밤을 새워야지라고 계획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 밤이 새워지게 되고 이런 날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교육자였구나, 강사였구나 라는 꿈을 꾸면서 대학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평생 석사과정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 저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성남시 교육포털 배움숲에서 5060 신중년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도 강사다라는 프로그램을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한 발 더 강사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뽑는 인원은 20명이었는데 제가 그 20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남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100만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올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신청서란에 정말 간절하게 썼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고 평생 교육 살면서 앞으로 강사의 꿈을 길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꼭 뽑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간절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혀서 네, 교육을 받게 됐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또 강사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은 새싹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튼튼하게 땅에 뿌리를 받고 대학원에서 그리고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이라는 땅에서 그 땅을 발판으로 뿌리를 내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전문 지식과 함께 강사로서의 그 자질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시간 그리고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어린 새싹이지만 앞으로는 큰 거목으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이 큰 거목으로 자라나서 제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이나 그 다음에 대학원의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직업을 위해서도 우리는 평생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있는 강사님들 모두는 지금도 또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성장하기 위해서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여러 강의를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이라는 큰 지식, 그리고 땅, 그 위에 굵고 정말 건강하게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칼 포퍼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무질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지식인은 자신이 공부할 기회와 특권을 가졌기에 단순 명쾌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명쾌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 칼 포퍼의 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강사인 저에게 그리고 강사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호모 에르티오, 호모는 인간을 말합니다. 에르티오는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강사들은 또 저는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강사를, 내가 그냥 막연히 강사를 해야지, 나도 인생 이모자, 그래도 나이 들어서도 늦게,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돼야지 막연한 꿈만 꾸고 아직 시도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보다는 오늘이 저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시도하지 않고 아직은 꿈꾸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 강사로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이것이 곧 내 삶이 되고 또 이게 일이 되고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부도 창출하고 또 이 배움이 또 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향기라는 그런 강사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늘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이 호모 에루디티오의 삶이 같이 공감하세요? 네. 아유, 처음이니까 좀 어렵네요. 변화 심리학계의 권위자 앤서니 라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안의 거인을 깨워라. 우리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잠재력을 깨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잠재력을 깨우려고 합니다. 제 안에 있는 열정과 제 안에 있는 도전의식과 그리고 제 안에 전문 지식으로 똘똘 뭉치겠다는 학구열과 배움과 그리고 이 배움을 실천하겠다는 이런 잠재력들을 꺼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 강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강사님들도 강사님들 안에 있는 거인 잠재력을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력 조금이 나와 있으면 또 다른 잠재력을 깨우고 또 그 잠재력이 아니다 싶어서 넘어질 때 그 잠재력을 또 한 번 꺼내서 점점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쉬운 둘에 대학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말리고 주위 사람들이 말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정주부로 앉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딸 수도 없었고 평생교육사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라는 멋진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도 나 이만큼 성장하고 또 꿈을 꿀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강사님들도 강사님들의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이 벌써 나왔는데요. 마지막 아닙니다. 네. 구글 학술 검색창 바로 밑에 보면은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보라. 아이작 뉴턴이라고 이렇게 딱 멋진 문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저는 전문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인권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꿈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강사로 위촉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인권 강사를 딱 보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많이 안 뽑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에 40명, 그리고 공공부문에 40명, 총 80명을 뽑는데 그 40명 안에 그 80명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또 80명 안에 들어가서 위촉을 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인권 강사가 될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두드리고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와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도 물론 평생교육과 관련해 인적자원 개발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또 지금 현재 굉장히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이고야.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빨리빨리 제가
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평생교육과 HRD,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 챗 GPT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챗 GPT를 가지고 평생교육에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챗 GPT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분야에 접목을 하려면 타 분야의 것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의 여러 교육 강의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형구 교수님 팬인데 저번에 그 메타버스 ESG 경영전략 보고 정말 너무 감사히 잘 배웠고, 사실 저는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ESG가 뭔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뭐 그렇게 해서 들은 것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메타버스 쪽은 제 문과 쪽 인문 계열이 아니라서 사실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이영구 교수님 메타버스와 ESG 경영, 그다음에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였나요? 네, 챗 GPT, AI, 그다음에 또 우리 강사님 강사님, 강의 듣고 김강선 되게 강사님, 네, 이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많은 죄송합니다.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지금도 전문 강사로 하기 위해서, 발표력을 위해서, 또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낭독 챌린지에서 낭독 연습도 하고 있고요. 또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올라온 강의들 열심히 틈틈이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강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는 늘 도전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 계시는 모든 강사님들도 제가 앞으로 꿈을 위해서 또 나아갈 때, 그리고 제 꿈이 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도전하고 목표해서 실패한 적은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적은 있지만 그 목표를 한 번도 성취하지 못한 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꼭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꿈이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 강사님들, 제가 꼭 한국강사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인권 강사로서 명강사가 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새싹 강사에서 열매 맺는 검은